앞으로 매년 생산 인구가 1년에 50만 명씩 줄어든답니다. 소비 활력이 떨어지는 거죠. 노인 부양 부담은 커지고 노동 생산성은 약화가 되고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계속 줄어들고 병역 자원이 감소하고 독거 노인이 늘어나고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우리 나라를 되게 암울하게 만들 거다라는 겁니다. 2025년부터 매년 노동 인구가 50만 명씩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앞으로요, 586 세대들이 언제 죽냐에 따라서 한국이 잃어버린 20년이냐 30년이냐가 결정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나이가 들면 소비가 급감한답니다. 소비가 줄어든답니다. 굳이 이제 옷을 사 입거나 신발을 더 사 신거나 이 외모를 꾸미거나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먹는 것조차 끼니 수를 줄여서 소비를 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벌어질 일들입니다. 점점 이제 소비가 줄어들고 내수가 침체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든 스스로를 좀 움직이며 부지런히 점진시켜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앞으로 우리는요, 언제든지 자기 스스로 개인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여러 가지 일을 하며 먹고 살 궁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무리하게 빚을 진 이들, 빚쟁이들은 거의 재생 불가랍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도요, 이자 내고 월세 내고 뭐 남는 게 없어서 폐업하는 거죠. 망하고 나면요, 허세고 뭐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꽤나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여전히 호구나 욕심을 부리는 정신나간 이들이 많죠. 허영에 빠진 놈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허영과 권위에 찌든 놈들이 뭐하고 삽니까? 언제부터 대한민국에 그렇게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집값 올랐다고요? 연봉 올랐다고요? 부모가 사줬다고요? 오만 지랄 발광하면서 5천만원 1억짜리 뭐 1억 5천짜리 비싼 차를 끌고 다니는 놈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거품이 붕괴가 되면요, 허영과 권위에 찌든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개, 돼지, 소, 돼지와 같은 신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요, 되게 위험하고 되게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불황이 이미 닥쳤고 비치지 않고 아둥바둥거리며 살려고 애써야 되는 시기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실은 매우 암울하고 우울한데 너무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냥 여전히 부자인 것처럼 까불고 다니는데 생각보다 찐 부자들은 그렇게 않습니다. 되려 현금을 더 중시하고 겉모습보다 실속을 더 차리죠. 꼭 돈 없는 것들이 자기 힘으로 돈 벌지도 않은 놈들이 부모가 준 돈을 마치 자기가 땀 흘리고 번 돈인 것처럼 되게 과시하고 드러내고 까불어대면 또 빚내서 더 큰 욕심 부리다가 많이 망가집니다. 이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꽤나 어려운 이들이 늘어날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함부로 욕심 부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요, 너무 쉽게 너무 만만하게 빚낸 이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쉽게 돈 벌 거라고 착각했던 그들이죠. 앞으로요, 두고 봐야죠. 꽤 우려스럽고 꽤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앞으로 많이 힘든, 많이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불황을 체감 못한다고 하는데 왜겠습니까? 왜? 여전히 빚으로 여전히 과시하고 드러내고 되게 부자인 것처럼 까불어대니까 그런 겁니다. 앞으로요, 아무리 계산기 두드려보고 집값을 좀 더 낮춰가지고 내려놓는다고 한들 사람들이 대출이 안 나와서 집을 못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경제 불황의 전조가 여기저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돈을 못 씁니다. 일 그만두면요, 생활이 안 됩니다. 알바도 안 구해진다고 얘기할 정도인 거고요. 2025년 되면 시급이 10,000원 넘어가죠. 냉면이 10,000원, 12,000원, 15,000원 하고요. 치킨값도 지금 내년 되면 또 더 올라가겠죠. 지금은요, 돈 있는 사람조차도 돈을 안 쓴답니다. 스마트폰, 핸드폰 바꾸려고 하다가 안 바꾼답니다. 좀 뒤에 바꾸려고. 자동차도 어차피 자동차 잘 굴러가는데 굳이 지금 바꿀 필요가 있냐 이러는 거죠. 차도 안 팔린다고 얘기하죠. 배달 음식도 이제 많이 안 시켜 먹어서 배달 일로 돈 많이 번다는 얘기도 쏙 들어갔답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진답니다. 이게 현실인데 함부로 까불어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겉멋 뿌리고 되게 대단한 것처럼 과시하고 드러내면요, 그냥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고 엉망된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까불어대면 안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난 부모로부터
태어났더니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자산이 되게 많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자산이 많다. 이러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돈을 만들어서 가족 부양하고 저축하며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보통의 사람들은요. 함부로 겉멋이나 욕심, 탐욕에 빠지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매우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함부로 불만 가지고 함부로 과시하고 드러내고 까부로 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겉멋 부리고 욕심 부리고 살다가 회사로부터 튕겨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저임금 고노동에 되게 허드렛 일만 할 수 있는 되게 우울한 처지에 내몰린다라는 겁니다. 이미 한국 경제 사회 문제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장이 끝났다라는, 임금과 학력 격차가 심해지는 격차 사회가 이미 됐다라는 겁니다. 아르바이트만 하는 프리타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살아가는 삶이 더 힘겹다,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끼고 절약하고 자신의 처지에 맞춰서 삶을 꾸려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힘들고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삶을 굳게 먹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는 줄이고 현실적으로 바뀌고 나의 삶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내 삶을, 우리 가족의 삶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은 평타 치면서 가늘고 길게 가는 게 가장 현명하다는 겁니다. 집도 함부로 넓은 거 이렇게 탐냈다가는요, 세금하고 관리비 때문에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뻔하지만 뻔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안분지족하고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최고입니다. 월급 계속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앞으로 갭투기 가능 시대가 끝난 겁니다. 다중 채무자 600만 명은 부족한 생산 인구를 채워주는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탐욕을 부르짖는 개소리하는 놈들은요, 아마 사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고, 자기가 자신의 인생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할 때 자기의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내 삶을 잘 관리하고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해야 하며 열심히 움직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함부로 남하고 비교질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비교병이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삶을 쉽게 생각하면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겪어보지 않은 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삶은 영웅서사가 아닙니다. 남 걱정하지 말고 내 자신을 잘 운영하기를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인내하고 바닥부터 축적하면 삶이 단단해지기 마련입니다. 함부로 욕심 부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